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일주일의 중간까지 와 있습니다. 수요일날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차게 시간 보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하나씩 꼬박꼬박 읽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물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미주 쪽에 소식을 전해주신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댓글을 먼저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BY 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일반 쇼핑몰도 아닌 식료품 가게마저 고객이 별로 없는 걸 보면서 경기 침체를 몸소 느낍니다. 외식이며 장바구니가 너무 비쌉니다. 라고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 분을 더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허라는 분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뉴욕의 물가는 제가 이곳에서 살아온 30년 동안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뉴욕이 원래 물가 비싸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그 물가가 지금 더 올라갔다는 거니까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경허님께서는 지금 뉴욕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무려 30년 동안 거주를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심각한 내용을 우리한테 자상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고 계신 미준 패밀리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조금은 새로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3일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ETF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ETF가 추천되고 있는데 이 ETF는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ETF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런 ETF가 추천이 되고 있고 이 세 가지 ETF에 대해서 함께 수치적 분석을 해보는 이런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CNBC 프로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레스트 레이시,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3년 만에 이번에 금리가 인상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인베스터는 우리 같이 이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준비를 해야겠죠.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킥오프는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축구 경기할 때 공을 차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킥오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레이트 하이크 금리 인상을 드디어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금리 인상이 첫 번째로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연준이 가지고 있던 그 점도표를 보니까 앞으로 올해 2022년만 해도 6번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제 제가 거의 뭐 속보로 보내드린 짧은 영상에 따르면 연준 의장이 이번에 필요하다면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5% 정도 갑자기 올릴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Exchange Traded Fund가 있는데 Exchange Traded Fund는 우리가 줄여서 ETF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TF도 하나의 펀드죠. 근데 펀드는 보통 이제 사고 파는 게 자유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ETF라는 것은 주식처럼 주식 개별 종목처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시장이 열려 있다면 Exchange 거래소가 열려 있다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Exchange Traded 되는 펀드라는 의미에서 ETF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ETF 중에서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전략에 노출을 시켜주냐면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수혜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ETF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ETF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캐피탈의 코스트가 높은 경우, 캐피탈의 코스트가 높다는 것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좀 비싼 상태가 되죠. 이럴 때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드 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뭐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미스터 손에 따르면 지금 이 사람은 테크니컬 그리고 ETF 스트래티지스트 전략가입니다.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냐면 스트라트가스 시큐리티즈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ETF 중에서 작은 ETF, 따라서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 운용 자금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규모의 ETF는 아니다. 하지만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올라갈 때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는데 본격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러한 ETF를 추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EQRR이라는 ETF가 지금 추천되고 있는데 이 EQRR은요, ProShares Equities for Rising Rates ET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름만 봐도 지금 레이트이 올라갈 때 투자하는 이러한 ETF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금리 인상이 오게 되면 수혜를 받는 그러한 ETF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S&P 500을 능가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ETF의 특징을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헤비하게, 굉장히 좀 무게감 있게 어디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면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닝 네임이니까 금속 같은 걸 캐내는 거잖아요. 광물,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되고 있는 세 가지의,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할 때 오히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ETF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소개드린 EQRR입니다. ProShares Equities for Rising Rates ETF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XLB라는 ETF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펀드 네임이 Materials Sector SPDR 펀드입니다. Materials Sector라고 써 있는 거 봐서는 원자재를 주로 다루는 그런 ETF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은 XME가 나와 있는데요. 이 ETF는 SPDR S&P Metals and Mining ETF라고 부릅니다. 이 ETF 역시도 메탈이니까 금속이죠.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를 캐내는 마이닝, 광산 기업을 주로 다루는 ETF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 ETF들의 성적표입니다. 보시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EQRR은 5.5%가 상승한 상태고요. 두 번째 XLB 같은 경우는 5%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XME 같은 경우는 이미 30% 이상 상승한 상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시킹 알파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옮겨서 이 세 가지의 ETF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킹 알파를 통해서 항상 개별 종목만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처음으로 이제 ETF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킹 알파의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방식하고 ETF의 분석 방식, 그리고 이제 수치적 분석이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리는 컨텐츠를 여러분들 잘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ETF 아니면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ETF의 투자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ETF는요, EQRR입니다. 자, 메인 창에 가셔서 EQRR을 찍으시면요, 자, 여기에 나오죠. ProShares Equities for Rising Rate ETF 맞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자, EQRR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을 우리가 분석할 때처럼 여러 가지 서브 메뉴가 나오거든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홀딩지가 중요하겠죠. 과연 이 ETF 안에는 어떠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 그래서 홀딩지를 클릭을 하시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섹터별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EQRR이라는 ETF 안에는 파이낸셜, 금융주가 약 32.5%를 차지하고요. 에너지가 30.97%, 그리고 베이직 머티리얼, 즉 원자재죠, 14.26%, 테크놀로지 주식도 있습니다. 10% 정도 지금 테크주가 들어가 있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재가 9.9%, 컨슈머 시크니컬, 그러니까 경기 순환주가 지금 1.78% 정도 소비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금은 약 0.31%,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 섹터별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탑 10이잖아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자, ETF에서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옥시덴탈입니다. 3.62%를 담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헬스 코퍼레이션 3.27, 세 번째가 대본 에너지 3.24고요. 네 번째가 시티즌즈 파이낸셜 그룹, 금융주죠, 3.19, 파이오니아 내추럴 리소시즈가 3.15,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이 3.15, 그리고 슈런버거
LTD가 3.14, EOG Resources가 3.10이고요. 엑센모빌 3.07, 마라톤 페트로니엄이 2.92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탑 10을 다 종합해 보면 탑 10이 지금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85%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ETF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의 수는 다 해서 51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홀딩지에서 어떠한 종목이 투자되고 있는지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레이팅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처럼요, ETF도 시킹알파에서 친절하게 등급을 표시를 해주거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EQRR은요, 퀀트 레이팅에서 스트롱 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추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4.95라는 대단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 ETF의 그레이드를 내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4.55는 이 5가지의 그레이드의 평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모멘텀이 A+, 굉장히 좀 지금 주가가 힘이 좋은 상태죠. 두 번째, 익스펜스는 우리가 수수료를 보통 내잖아요. ETF의 수수료는 C 등급을 받고 있고, 디비던드, 배당은 C-, 리스크는 이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 D+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조금 있죠. 자, 마지막으로 SF플로우즈는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유입되고 나가고 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A+를 받는다. 따라서 5가지의 팩터를 합쳐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정량적 분석에서는 5점 만점에 4.95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요, 지금 퀀트 스코어가 과거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계속해서 예전에는 좋지가 않았죠. 2020년 12월만 해도 2.49, 2점대에 머물렀던 그런 퀀트 스코어였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퀀트 스코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멘텀, 익스펜스, 디비던드, 리스크, SF로 각각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트렌드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퀀트 레이팅 말고 2가지의 레이팅이 더 나와 있잖아요. 자,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시면 현재 EQRR이라는 그 ETF를 평가해주고 있는 준 전문가, 즉 주식 전문 블로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월가의 전문가 역시도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량적 분석, 수치적 분석의 레이팅만 ETF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익스펜스를 잠깐 볼까요? 익스펜스라는 것은 얼마나 수수료가 높은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C를 받고 있다 그랬죠. 수수료가 0.35%인데요. 지금 평균치가 0.25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따라서 C라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비던드 볼까요? 디비던드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51개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디비던드를 다 합쳐서 평균치를 내보는 거죠. 그러면 디비던드 일드가 1.60이 나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배당 ETF라고 볼 수는 없겠죠. 1.60이면 스파이에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이러한 배당이 나오고 있고요. 자,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배당금이 5.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률도 그냥 그렇죠. C+. 그리고 이제 지난 3년간의 배당 성장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74, 좋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ETF라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Consecutive Years of Dividend Growth인데요. 과연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배당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가? 1년입니다. 따라서 배당이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4년 동안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라가건 올라가지 않건 일단 배당이 4년 동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ETF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리스크로 갑니다. ETF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리스크가 지금 D+로 그렇게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표준 편차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간치보다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이 심한가를 보는 건데 A+, 따라서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숏 인트레스트는 공매도죠.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퍼센티지는 0.13이기 때문에 EQRR ETF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공매도랑은 관계가 없는 그런 종목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Percentage of Assets Top 10 Holdings입니다. 그러니까 탑 10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자, 탑 10이 차지하는 비율이 31.85%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는다. 중간치는 보통 22.81, 따라서 22%가 넘어가는 탑 10의 비중은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nnualized Volatility, 연간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23.09%. 이것은 이제 평균 16%보다 더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ETF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게 변동성이 있는 그러한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트래킹 에러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13.98%, 평균치보다 2배 정도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F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플로우즈라는 것은 이제 자금의 현황이잖아요. 얼마나 유동성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A 플러스를 받고 있습니다. AUM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Assets Under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운용 자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거든요. 운용 자금이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330%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죠. 지난 6개월 동안은 500% 넘게 운용 자금이 확대되고 있고요. 1년 동안은 2300% 정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EQRR이라는 주식 ETF를 함께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트레이팅이 스트롱 바이 4.95라는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ETF로 넘어가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ETF는 XLB죠. 자, 시킹알파로 가서 XLB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ETF의 약자죠. 자, 여기 들어가서 자, 본격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홀딩즈가 중요하겠죠. 자, 홀딩즈 들어가 보니까 자, 이 ETF는 베이직 머티리얼 원자재가 무려 87.85%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ETF는 지금 원자재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펀드구나라고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컨슈머 시크니컬, 소비재 중에서 이제 사이클을 타는 그런 소비재를 얘기하는 건데 10.5%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산업재는 1.53%에 불과합니다. 현금 같은 경우도 0.13%밖에 되지 않고요. 자, 일단 탑10 홀딩지를 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넘버1 종목은 린드 PLC입니다. 무려 15.8%라는 높은 비중을 단 한 종목이 가져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프리포트 맥모란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이 7.25%, 세 번째가 셜윈 윌리엄즈 컴퍼니가 6.67이고요. 뉴먼트 코퍼레이션, 금융과 관계된 기업이죠. 5.5%,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칼즈 INC가 5.50%, 이콜랍이 4.62, 다우존스를 가지고 있는 다우 INC 4.58이고요. 드퐁트 드 누무르가 4.21이고요. 꼴테바가 3.99, 그리고 뉴코르 코퍼레이션이 3.95. 토탈을 보시면 탑10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62%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탑10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많은 자금이 탑10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따가 이제 리스크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탑10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봐서는 리스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토탈 홀딩즈를 보면 총 30개의 종목이 이 ETF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레이팅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퀀트 레이팅을 5점 만점에 3.95를 받고 있는데요. 모멘텀은 B+, 익스펜스 비용이 A죠.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 낮겠죠. 자, 디비던드가 A+, 배당이 좀 기대가 되고요. 리스크가 B-, SF 플로우즈가 B+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클릭을 해서 살펴보시죠. 자, 익스펜스 먼저 보시면 A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0.1%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중간치인 0.46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는 이러한 ETF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자, 배당 같은 경우는 1.70%가 나옵니다. 따라서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배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평균이 1.43이나 B-를 받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배당금이 무려 12.69%가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매년 9.19% 정도 배당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평균은 8.49%, 그리고 10년 평균은 6.86이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배당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ETF가 바로 XLB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Consecutive Years of
of dividend growth는 6년입니다. 6년 내내 배당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을 지급했던 것은 무려 22년. 따라서 지난 22년 동안 쉬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해준 ETF가 바로 XLB다. 자, 그래서 A+라는 높은 점수를 배당 부분에서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자, 위험 부분을 봐야 할 텐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C- 표준 편차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자, 두 번째로 short interest.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는 지분이 9% 정도. 따라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죠. 전체 주식 중에 9%가 지금 공매도에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F 학점을 받았고요. 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 10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10개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2%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nnualized volatility. 변동성은 17.56%로 평균치보다 낮은 편이고, 자, 다음으로 턴오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턴오버라는 용어는 ETF에서만 우리가 사용합니다. 개별 종목에는 없는 그런 평가 수치죠. 턴오버는요, 만약에 우리가 10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ETF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개의 종목이 1년 동안 물갈이가 됐다면 턴오버가 5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가 1년 동안 그 50개의 종목이 모두 뒤바뀌었다면 그럼 턴오버가 100%인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턴오버가 5%에 불과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ETF는 만약에 100개의 주식으로 구성이 됐다면 그 중에서 1년 동안 5개 종목만 구성 종목이 바뀌는 굉장히 좀 턴오버가 낮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유 종목을 잘 바꾸지 않는 그런 ETF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이 지금 25%거든요. 따라서 다른 ETF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진득하니 장기적으로 한 종목을 사면 끝까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트래킹 에러는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B-, A-, A+이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에 속하고요. 자, 다음은 플로우즈를 봅니다. 얼만큼 유동성이 좋은지 봐야겠죠. 지난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11%, 자금이 좀 빠져나갔죠. 아웃플로우가 인플로우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17, 1년 동안은 플러스 21%고요. 지난 3년 동안은 플러스 86%,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ETF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ETF XME가 남아있잖아요. XME는 SPDR, S&P 메탈젠 마이닝 ETF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미 두 가지의 그 수치적 분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킹알파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내용은 사실 이 세 가지의 ETF를 추천드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원자재도 그렇고요. 금융주라든지 굉장히 주식이 많이 올라간 그런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ETF잖아요. 따라서 이런 ETF를 지금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ETF 역시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ETF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믿고 우리가 ETF를 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주제와 어떠한 ETF가 연관이 돼 있는지, 뭐 굳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 해도 내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좋게 보고 있는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ETF를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ETF의 펀더멘탈이 어떤지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ETF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ETF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방송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아크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QQQ, 뭐 스파이, 뭐 이러한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ETF를 가지고 비슷한 형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